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전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능 모음의 수당 공제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공제 등록은 이렇게 급여가 조회되어 있을 때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귀속 연월이나 구분을 선택하여 급여가 조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등록 화면에서 수당명을 입력하고 과세 구분에서는 과세와 비과세, 감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추가할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코드 도움창에서 해당되는 비과세 코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과세 코드를 설정한 경우 비과세 감면 설정에 입력된 비과세 공제 한도가 자동 반영되고 지급 명세서 제출 비과세인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반영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처럼 지급명세서 미제출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비과세 코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데요. 연구개발비 비과세 수당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코드 도움을 받아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코드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과세 감면 설정에 추가해야 할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우측 코드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제 등록에서도 공제 항목명을 입력하고 공제소득 유형을 선택해서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소득 유형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정산 항목으로 선택하고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시 각 항목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과 공제 항목의 기본적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수당들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사원 등록에서 직원의 생산직 등 여부가 여러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선택하고 광산근로자의 경우 광산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시 수당 공제 등록에서 월정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합이 21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월정액 급여는 수당에 따라 실비 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을 여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한도 240만 원 또는 광산의 경우 전액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과세로 반영된다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서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이 24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외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근로수당을 받는 직원이라면 사원 등록에서 국외근로 적용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100만 원 비과세와 300만 원 비과세 중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에 수당 등록에서 수당을 추가로 등록하는데요. 100만 원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N01 코드, 300만 원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N02 코드로 선택해 등록합니다. 국외근로수당은 설정한 직원에게만 보여지며 금액을 입력하면 비과세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취업감면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에서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원 등록 시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일 등을 체크하여 자동 설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기업 설정이 불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면 여부 또한 설정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기능 모음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기업 설정을 여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이 적용된 사원은 감면율이 반영되어 있고 소득세가 감면율에 따라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율은 적용되어 있지만 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해 해당 사원의 감면세액이 150만 원까지 감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메시지처럼 70%, 90%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감면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그 이후의 금액은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단일세율 근로자의 적용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원 등록에서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 금액과 건강, 고용,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총급여로 하며 총급여 금액의 19%를 납부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공제 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당 공제 등록의 공제 등록에서 공제소득 유형을 6번 외국인 단일세율 고용보험으로 선택하면 사원 등록에서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한 사원에게만 해당 항목이 표시되며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의 고용보험에서 선택한 보험료율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지급일자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자는 수당 공제 등록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조회되어 있는 경우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귀속 연월이나 구분을 선택하여 급여가 조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에서는 귀속 월별로 실제 급여가 지급된 순인원과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귀속월을 선택하면 월별 급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급여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실행을 클릭해서 해당 급여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 변경을 클릭한 다음 변경할 지급일자를 입력해서 급여의 지급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 작업을 할 때 전월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사를 선택하면 전월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하는 귀속월의 급여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 데이터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삭제를 클릭해서 급여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왼쪽 귀속월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삭제할 경우 급여 데이터가 여러 건이라면 해당 월에 입력된 모든 급여 리스트가 삭제되기 때문에 특정 급여 데이터만 삭제를 원할 경우 오른쪽 지급 구분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이 잘못 반영된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지급일자를 확인해 보면 급여 대장이 중복 생성되어 급여 금액이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중복된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나의 지급 구분은 삭제해야 하는데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이 월한도가 있는 급여 항목의 경우 지급일자가 중복 생성되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반영되지 않은 급여 항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형수 중에 사원이 반영된 경우라면 지급일자 창에서 삭제할 지급 구분을 체크하여 삭제를 누르더라도 급여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급여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형수 중에서 사원을 모두 삭제한 다음 지급일자에서 중복 입력된 급여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급여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작업 전에 꼭 급여 자료 입력에서 지급일자를 선택해 12달치의 급여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단 툴바의 재계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산은 과세 비과세와 소득세, 사원정보 변경 등을 재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원인데 비과세 적용을 하지 못하여 과세로 반영된 경우 재계산을 통해 비과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등 여부와 연장 근로비과세를 설정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하여 재계산 버튼을 눌러 현재 사원에 변경된 사원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원 정보 변경과 해당 수당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재계산 항목을 선택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급여가 지급되고 공제가 끝난 소득세와 사대보험 등은 재계산되지 않도록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로 과세 비과세와 사원 정보 변경만 선택해서 재계산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